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조경 설계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조경 계획 파트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설계 파트에서는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계획 파트에서는 그림을, 플랜을 세웠다면 설계 파트에서는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절 선과 치수선. 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선의 종류와 용도. 자, 굵기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굵은 선, 중간 선, 가는 선이 있죠.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선이 있고요. 파선 1.3선, 2.3선이 있는데 자, 실선과 파선 1.3선, 2.3선은 다릅니다. 자, 실선이 있으면 허선이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선의 종류는 실선이 있고요. 그리고 허선이 있어요. 여기서 허자라는 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허실실이라는 말을 하죠. 네, 허선, 실선. 실선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선을 뜻하고 허선은 어딘가가 비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 용도와 굵기까지 묶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실선은 굵은 선이 있고 그리고 중간선도 있고 가는 선도 쓰죠. 자, 허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선이 있고요. 그리고 1.3선, 2.3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선은 주로 우리 설계할 때는 중간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1.3선의 경우에는 굵은 선도 쓰고 가는 선을 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선도 굵은 선과 가는 선을 씁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어떤 선을 쓰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먼저 그 전에 실선과 허선으로 구분하고 허선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큰 카테고리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자, 실선, 굵은 선일 때 실선을 쓰는 경우는 중요 또는 주요 시설물 물일 때 이 굵은 선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목 표현, 나무를 표현할 때도 이 굵은 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 시설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 기존 건물들도 포함되고 또는 이 공원 만들 때 중요 시설물 뭐가 있을까요? 주요 시설물 파고라와 같은 이 외곽선을 굵은 실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중요합니다. 단면선도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런 나무가 있고 자, 똑같은 나무인데 자, 이런 나무가 있어요. 자, 이건 인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굵은 선을 썼다라는 건 이 나무가 단면으로 표시가 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단면선은 굵은 선으로 나타낸다. 자, 그리고 실선, 중간선 실선을 쓰는 경우는 일반적인 시설물들, 이 중요 시설물, 파고라와 같은 시설물, 키가 큰 시설물들을 제외하고 중간선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설물이 해당이 되고 예를 들면 벤치와 같은 거, 휴지통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외곽선은 중간 실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목의 표현도 중간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선 중에서 가는 선을 쓰는 경우 자, 중요하죠. 치수선, 치수보조선 그리고 인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해칭선이 있는데, 자, 치수선이라는 건 자, 이걸 보고 치수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은 뭐죠? 이 선은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선을 받치고 있는 선이 치수 보조선입니다. 자, 이 선은 가는 선이면서 실선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인출선. 인출선은 자, 이 나무가 또는 이 나무를 묶었을 때 이렇게 뽑아내는 선을 인출선이라고 하죠. 인출선은 자주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인출선은 그 위에 수량을 쓰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세 주죠. 세 주면 3이라고 쓰게 되고, 그 옆에다가는 수목명을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아래쪽, 인출선의 아래쪽에는 H 4.0 곱하기 R15와 같이 규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인출선 위는 수량과 수목명, 아래쪽에는 규격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시선과 해칭선이 있는데, 자, 해칭선은 이렇게 공간을 구획했을 때 그 안에다가 포장을 하고 싶어요. 포장. 패턴 포장을 주고 싶을 때 전체를 다 표현하기 힘들겠죠. 일정 부분만 이렇게 따서 나는 여기에다가 보도블럭을 깔겠다 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하는 이 선을 해칭선이다 라고 합니다. 해칭선은 굵기가 가는 선이고 실선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선이면서 중간선을 쓰는 경우, 자, 수문선에서 파선 중간선을 쓰게 되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파고라 아래쪽에 벤치가 있어요. 근데 벤치를 표현하고 싶은데 평면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파고라 밑에 있는 벤치는 표현하기 힘들겠죠. 그럴 때 이렇게 파선을 써서 벤치가 있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선을 수문선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1.3선인데 굵은 선을 쓰는 경우 단면 절단선일 때 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중요합니다. 부지 경계선일 때 마찬가지로 1.3선 굵은 선을 쓰게 됩니다. 자, 부지의 경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굵은 선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 굵다라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다가 설계 시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나무 심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할 때 이렇게 굵은 선으로 나타낸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선이면서 가는 선일 때는 중심선이 있습니다. 자, 2.3선하고 묶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2.3선일 때 굵은 선을 쓰는 경우에는 1.3선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는 선 2.3선을 쓰는 경우에는 가상선이라고 해요. 가상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여는 손잡이가 있으면 이 손잡이에 축이 되는 이 축선은 중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죠? 1.3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2.3선은 어떻게 쓰냐? 2.3선은 자, 이 손잡이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가상했을 때 나타나는 선이 가상선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3선은
이렇게 중심선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을 나타내니까 여기다 하나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일점세선이. 그래서 움직였을 때의 가상에서 쓰는 선은 이점세선이고 그 굵기는 가는 선이 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굵기와 용도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 치수선의 사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연구를 이용한 선 긋기. 자, 선을 처음 긋기 시작할 때는 긋고자 하는 선의 길이를 고려하고 긋고 선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선의 굵기와 진하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똑같은 교목을 표현하는데 하나는 중간선, 하나는 굵은 선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선을 긋는 방향은 자, 선 긋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긋는 게 되게 불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고 자, 위아래로 그을 때는 어떻게 그어야 될까요? 이게 편한가요? 자, 하지만 원칙은 아래에서 위로 긋는다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대각선을 그을 때는 어떻게 그어야 될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야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될까요? 자, 이런 대각선을 그을 때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줘야 돼요. 자, 올라가지만 선이 올라가긴 하지만 선 긋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자, 선을 그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의 연결과 교차 부분에 정확하도록 작도한다. 자, 이 선은 교차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좋은 선이다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선을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가장 좋지 못한 선. 이 두 가지는 가장 좋지 못한 선이겠죠. 네. 선에 닿지 않는 선. 선이 끝이 없으면 가장 좋지 못한 선이 됩니다. 자, 이 선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 두 선 중에서 가장 좋은 선이라고 하면 약간 삐져나간 이 선을 가장 좋다라고 많이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교차 지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약간 1, 2mm 정도 나가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작도할 때. 그리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좋은 선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선은 좋지 못한 예고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죠. 자, 수평선을 그을 때는 연필을 오른쪽 상단으로 경사지게 사용하고 수직선을 그을 때는 왼쪽 상단으로 경사지게 한다. 아래쪽으로 힘을 주고 120도 각도 정도 되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을 그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려주면서 긋게 되면 일관된 굵기로 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줬을 때. 자, 그다음 두 번째 치수 표시. 자, 첫 번째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로 하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단위 표시는 하지 않는다. 자, 밀리미터를 사용할 때는 단위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위가 너무 커서 만 밀리미터와 같은 걸 쓸 때는 미터 단위나 킬로미터 단위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럴 때는 단위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밀리미터 단위일 때는 단위 표시를 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기억하시고 치수를 표시할 때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사용하고 치수선은 치수 보조선의 직각이 되도록 하고 화살표나 점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자, 치수의 기입은 치수선에 따라 평행하게 기입하고 자, 도면의 아래에서부터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한다. 자, 이런 지우개를 가지고 제가 도면을 만들면 자,
치수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치수 표시할 때는 이 점을 또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규격을 나타내고 단위를 적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단위를 적을 필요는 없고 얼마인지 몇 밀리미터인지만 기입을 하면 되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에 기입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높이를 표현할 때, 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번에다가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아래에서 위로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엔 어디에다가 해야 될까요? 자, 작성할 때 위에다가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하고 여기다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할 때는 아래쪽에 하고 오른쪽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표기할 때는 이 선의 왼쪽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왼쪽에다 표시를 했죠. 여기도 아래쪽에는 위쪽에다가 지수를 기입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앙에다가 하게 되고 지수선과 지수 보조선의 각도는 90도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인출선의 표시. 자, 2번에 보시면 자, 줄 쳐주시고 수목명과 본수 규격을 기입한다. 방금 봤던 내용이고요. 인출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하고 인출선의 굵기와 질은 동일하게 하고 긋는 방향과 기울기를 통일시킨다. 자, 인출선을 이렇게 뽑았으면 다음 나무 인출선 뽑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일치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주고 각도도 45도 각도로 뽑았다. 그러면 나머지도 45도 각도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통일시켜야 된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계 기호 및 표현 기법. 자, 첫 번째 설계 기호, 설계 표현 기법. 자, 제도 기호는 수목과 시설물을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상태로 표시하며 실체의 형태를 극히 단순화시켜서 사용한다. 자, 첫 번째 수목의 표시 기호. 조경 설계에 이용되는 수목에 대한 정해진 표준 표시 방법은 없으나에다가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느티나무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소나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목, 관목, 덩굴, 지피식물로 나누어 표시하고 교목과 관목은 다시 침엽과 화렵으로 나누어서 표시한다. 자, 이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실기시험 보시게 되실 때 최소한 침엽수하고 화렵수 정도는 구분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참고. 자, 교목과 관목 단순한 원으로 표현하거나 원형의 보조선을 따라 그려 윤곽선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한다. 윤곽선의 크기는 나무가 수평으로 퍼진 크기를 나타낸다. 그리고 윤곽선의 크기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화렵수의 경우는 부드러운 질감으로 표현하고 침엽수에는 톱날 형태를 사용한다. 뾰족뾰족하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수간폭하고 크기가 비슷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뭐 이런 노간주 나무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길 가다가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반송이 있어요. 자, 그러면 표현을 할 때 이 수간폭에 맞춰서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반송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수간폭에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평면도에서 수목을 표현할 때 반드시 키가 크다고 크게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더라도 수간폭이 넓으면 크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 표현 방법 오른쪽에 수목 표현 기호에 자, 왼쪽이 침엽수고 오른쪽이 화렵수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왼쪽은 침엽수, 오른쪽은 화렵수. 그냥 뾰족뾰족하게 표시된 게 침엽수가 되는 거고 부드럽게 표시가 되는 건 화렵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식재 파트 가면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성상이라고 하면 이 성상이라는 건 침엽인지 상록인지 등등을 구분하는 걸 말하죠. 자, 은행나무는 낙엽이죠. 낙엽수면서 자, 잎이 이렇죠. 그럼 화렵수인가요? 침엽수인가요? 네, 화렵수라고 답하기 좋죠. 하지만 침엽수로 구분이 됩니다. 거시 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큰 교목이에요. 자, 잎은 이렇게 넓게 생겼지만 침엽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침엽수의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뾰족뾰족하게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기호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은행나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옆에다가 기록해 두시고요. 자, 침엽수에 보시면 뾰족뾰족한 그 그림이 있고 보통 소나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적송, 해송과 같은 경우에는 잎이 몇 개죠? 잎이 2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기호는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정답이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실기시험 보실 때는 시간을 쫓겨서 3시간,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 3시간 동안 3장을 그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원형으로도 표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네. 자, 그리고 맨 아래쪽 보시면 기억에 원형 템플릿을 사용해서 가는 선으로 원을 그린 다음에 가는 선으로 먼저 그려놓고 부드러운 연필로 중요한 가지를 그리고 완전한 패턴을 채워준다. 그 다음 원 테두리 넘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거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관목 표현을 보는 거예요. 자, 교목은 하나하나 표현을 해줘야 되지만 관목은 우리가 집단으로 식재를 하죠. 모아서 심죠. 군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키가 작은 이 관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자,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어떤 단지는 수십만 주가 들어가게 되는데 관목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겠죠. 하나하나. 그래서 관목의 경우에는 이 외곽선만 딴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솎아주면 되겠죠. 네, 이게 관목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관목의 수량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관목 표현 방법을 배워본 거고, 자, 넘어가시고, 자, 기억. 원형 템플릿을 사용해서 가는 선으로 원을 그려서 나무의 위치를 정하고 윤곽선을 따라서 굵은 선을 표시하고 그림자를 표시하여서 완성한다. 자, 관목은 굵은 선이 아니라 중간선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경 시설물의 표시 기호. 자, 정자, 파고라, 벤치. 자, 파고라도 종류가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정해진 그 표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도 되고 우리는 표현할 때 주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는 아까 했었죠. 굵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안에는 중간선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셔서 도면 표시 기호, 석재, 철제. 자, 철제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반 보세요. 지반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자, 이 그림이 나오고 어떤 건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봐주시는데 자, 지반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빠진 게 잡석 다짐. 잡석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 방법, 이걸 뭐라고 하죠? 해칭이라고 하죠. 해칭선. 자, 앞에서 봤었어요. 해칭선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표시기호.
수목과 구조물의 표시 이외의 도면의 방위와 축척을 표시한다. 방위는 화살표의 방향과 북쪽을 표시하며 축척은 막대 축척과 분수로 된 축척을 함께 사용한다. 막대 축척을 사용하면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자, 두 번째 기초 제도, 제도의 순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축척과 도면 크기의 결정. 자, 실물을 도면에 나타낼 때 비율을 축척이라고 한다. 자, 조경 설계에 사용하는 축척은 대지의 규모나 도면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배치도와 평면도는 100분의 1부터 600분의 1까지 나타내게 되고 10분의 1과 50분의 1도 사용할 수 있다. 확대할 때는 10분의 1, 50분의 1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모든 도면이 600분의 1부터 100분의 1까지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험 볼 때는 주로 600분의 1부터 100분의 1까지 다양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1200분의 1 같은 도면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축척을 결정하게 되면 이에 알맞은 도면의 크기를 정하고, 크기를 정할 때에는 도면의 정리, 보관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서 그 밑에 보시면 윤곽선은 용지의 가장자리에 10mm 정도를 떼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 중요합니다. 철을 할 때는 왼쪽 부분을 25mm 정도의 여백을 남겨둔다. 25mm 정도의 여백 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표제란이 나오고 표제란에는 공사면 도면명부터 쭉 줄 쳐주세요. 공사명, 도면명, 범례 축적, 그다음 설계자명, 도면번호, 설계일시 등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필기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면 자, 이거 그리시게 될 거예요. 자, 도면을 받으면 자, 도면에다가 이렇게 윤곽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걸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이 도면 윤곽선을 그릴 때는 이 용지의 윗부분, 오른쪽, 아래쪽은 전부 다 10mm의 여백을 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간은 왼쪽의 여백과 같은 경우에는 10mm가 될 수도 있고 25mm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철을 해야 될 때는 25mm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표제란이라고 부릅니다. 표제란. 그래서 표제란에는 여기 있는 내용처럼 공사명이나 도면명 들어갈 수 있고요. 시설물 수량표, 수목 수량표와 같은 범례, 레전드가 들어갈 수 있고, 방위와 축척, 그 다음 일시, 그 다음 회사명과 같은 것들이 이 표제란에 모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위와 축척이 들어간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의 배치, 균형 있고 질서 있게 배치된 도면은 보기 좋고 도면 내용 파악이 쉽기 때문에 도면의 배치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도면의 크기를 결정하고 윤곽선과 표제란의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는 이에 알맞은 도면 내용을 배치하고 도형의 크기와 여백의 배치 등을 조정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제도 보시죠. 도면 내용의 위치가 정해지면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다시 연필로 도면을 완성하거나 제도 잉크로 한 다음에 표제란을 기입하여 완성한다. 자, 참고 보시죠. 자, 축척의 표시. 실물을 도면에 나타낼 때 비율을 축척이라고 한다. 자, 대지의 규모나 도면의 종류에 따라 결정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는 일반적으로 600분의 1부터 100분의 1까지, 상세도는 50분의 1부터 110분의 1까지를 사용하게 된다. 자, 축척을 결정하게 되면 이에 알맞은 도면의 크기를 결정하고 축척은 도면마다 기입을 해줘야 되고요. 나중에 실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축척을 쓸 경우에는 막대 축척 방법이 유용하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 제가 이런 부지를 하나 넣었어요. 자, 부지 경계선은 1.3선이면서 굵은 선으로 나타내게 되죠. 1.3선으로 나타내게 되고 여기다가 축척, 막대 축척을 넣게 되는데 자,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m다. 자, 막대 축척을 넣는 이유는 여기가 10m라는 걸 알게 해주죠. 그럼 입구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폭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재지 않더라도, 자를 대고 재지 않더라도 이 막대 축척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0m인지 아닌지는 재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막대 축척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